안녕하십니까. 자유총연맹 자유TV의 남남북녀 신혜식입니다. 탈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탈북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우리 정부가 강제로 납치했다, 이런 주장을 펼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탈북 방송인인 한서희 씨, 그 다음에 한유미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맨날 해도 헷갈려요. 두 분이 한서희, 한유미 씨, 네. 탈북 방송인. 저번에 우리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네. 한서유미. 한유미. 예, 네. 여자 이름을 잘 모르겠어. 이상해. 나는. 두 분이 친척. 난 여자랑 안 친해. 네. 친척. 네, 친척이에요. 네, 친척. 조카고 네. 제가 고모. 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2살 차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조금 일찍 결혼하신 분이 있어갖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약간 꼬인 부분이 있는데 두 분이 만나면 또 반말 놓고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는 제가 고모 눈치를 많이 봐서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꼬박꼬박 존댓말을 합니다. 근데 같이 다닐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고모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 사람들 네. 이상해 보니까 그냥 언니 이렇게 부르라고 시키죠. 일부러. 아니요, 이제는 시키지 않는데 어렸을 때 저희 그죠? 집에 놀러 오면 시켰어요. 네. 제가. 그렇죠. 다른 사람 보면 네. 이상하니까. 네. 친구들 보면 창피해가지고 야 언니라고 맞아요. 그래. 집에서는 이제 언니라고 그래, 밖에 나가서 하고 압력 주고. 그렇죠. 집에서는 이제 고모라고 네. 하고. 북한에서 말이죠. 네. 이렇게 집에 친구들 막 초대해서 네. 뭐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남자 친구들도 막 초대하고 그러나요? 그런 문화는 없죠, 대부분. 아. 친구들 초대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음. 생일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렇게는 가끔. 하는데, 그 문화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만, 생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렇지. 일이죠. 먹을 게 없는데 집에 그렇죠. 오면은 괜히 부담스럽죠. 민망하고 부담스럽지. 네. 탈북은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제가 먼저 먼저. 했습니다. 몇 살 때 네. 하셨죠? 저는 18살. 18살 때. 네. 네. 혼자. 예, 친구랑 같이. 친구랑 둘이서? 네. 그리고 나중에 저는 가족이 함께. 함께 네. 먼저 개척을 하는. 그쵸. 네, 저는 북한에서 알았어요. 이 탈북한 거를 이 한유미 씨가. 처음에는 모르다가 몰랐죠? 제가 어. 탈북하기 한 몇 달 전에 알게 됐어요. 유미가 탈북했다라는 소리를. 네. 예, 왜냐면 고모는 평양에 있었고 있었고, 저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 알 어디? 수가 지방 없었죠. 어디? 저는 함경남도 북청이에요, 고향이. 한국청에 가서. 네. 혼자 탈북하셨어요? 아니요, 친구랑 같이 18살 때면 여고생 때. 졸업하고. 가축이네, 갔죠. 예. 18살에 졸업을 하니까 졸업하고. 북한에. 야, 교복 입고 그냥 가만히. 장사하러 온다고 했는데 어, 여기까지 그냥. 왔어요. 이야, 근데 18살이면 네. 우리로 봤을 때는 고3 정도인데 물론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그때 이제 딱 교복 벗고 담배 피고 술 마시러 당구 치러 다닐 때 여기는 탈북을 가면 그러니까 연 대표는 고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꼭 교복을 벗고 그때 이제 세상을 처음 알 때 여기는 그냥 국경을 넘어버리셨네. 네. 야, 탈북하게 된 계기가. 탈북 원래 집에 조금 그래도 괜찮게 살았었는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주 가세가 확 기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그 밀수를 좀 하는 거를 봐서 나도 중국에 가면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다시 집이 일떠설 수 있게 잘 살 수 있겠구나 해서 돈 벌러 중국으로 탈북을 했죠. 그 탈북을 계획한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중국을 갔는데 그냥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야, 그래도 어린 나이에 굉장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게요. 제가 UN 조사관하고 음, 중국을 간 적이 있어요. 조사로 음. 따라갔는데 정확하게 뭐 때문에 조사했냐면은 탈북의 실체를 조사하면서 그 유엔 조사관 생각은 거예요. 남한 청년들이 북한과 통일했을 때 야, 이 북한 청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고민할 필요 없다. 남한 애들 서울에서 세금 내나 막 데모하고 그럴 때 북한 청년들은 중국 러시아 왔다 갔다 하면서 야생마처럼 벌어먹고 사는 애기 때문에 니네 걱정이라 해라.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갔었거든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여기 남한에 오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계속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데모하고 세금 내라 저희는 그러고. 번 게 일자리거든요. 저희는 그냥 나가면 돈이거든요. 나가서 그냥
벌면 돈이거든요. 하루 일해도 그냥 돈이 들어오잖아요. 하루 일하면 일주일 열흘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왜 일자리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 북한에서는 아예 개인 어떤 사적인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나라에서 일을 해서 월급도 안 주고 이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금 움직여서 돈을 그렇죠. 받았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야. 그래서 통일되면요, 남한의 20대, 10대, 30대가 문제지 북한 젊은이들은 문제 없다. 그래서 그게 유엔 조사관의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저랑 같이 취재하면서. 생활력이 그만큼 네, 강하다. 강하죠. 이야. 큰일 났어요 지금 남한. 그러네. 나가서 그냥 하루만 일하면 일주일은 먹고 사는 게 생기니까. 지금도 막 돈이 다 보인다는 거 다니면 난 안 보이는데. 나도 안 보여. 다니면 고민거리만 늘어나고 이상해. 쓸 때는 많이 보여. 응. 돈 쓸 때는 쫙 보이는데. 그죠? 근데 네. 북한에 살 때는 이제 먹을거리를 이제 또 생활거리를 만들기 네. 위해서 일을 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오다 보니까 네. 먹는 것만 갖고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게 그렇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점점 이게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이제 돈을 쓸 때 처음에는 나는 먹고 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먹고 살면 안 되겠구나. 보험도 들어야 되겠고 저축도 해야 되겠구나. 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거기에 몰두를 해서 또 돈을 막 열심히 벌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참. 소비가 좀 많아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적응할수록. 그래도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신 두 분이에요. 자, 변 대표님. 최근에 이 북한 노동자죠. 중국에서 일하는 식당 노동자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변이라는 단체가 이것이 자진 탈북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작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돼갖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왜 이렇게 터졌냐면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의 식당에서 12명이 13명이라 그래요. 남자 한 분하고 해서 네. 집단 탈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시내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이걸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원래는 탈북한 거를 정부가 일일이 발표하지 않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합법적인 여권을 들고 중국 비행기를 타고 합법적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다 먼저. 그래서 남한 정부가 먼저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민변이라는 이 변호사 집단이 굉장히 이게 좌익 쪽이죠. 의도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 해서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습니다. 그 칭화대에 있는 그 한 교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의 입장은 이거는 자진 탈북이 아니라 납치다.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이 주도해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정원에 이제 보고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민변 쪽에서 접견을 요청했는데 접견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접견하냐? 그래서 접견을 안 받아주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뭔가 숨기고 있다 해서 이 남한에 있는 이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인신보호구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을 그냥 정신병원에다가 감금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돈 많은 집안. 재벌가에서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경영권 승계 싸움 하다가 형을 그냥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쪽 관계된 사람이 저 사람은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됐다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그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다가 이 사람들은 감금돼 있다.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받아들인 이유는 타당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조사하겠다. 왜? 북한에는 가족들의 위임장 받은 것도 이상하다. 분명히. 그것 때문에 다 총괄적 조사하겠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법원은 명령을 한 거죠. 국정원에. 12명 데려 나와. 나와서 법원에서 진술을 해라. 자진 탈북인지 강제 납치인지. 근데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개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북한에는 가족들의 안위도 문제가 있고 본인들도 아직 적응도 안 됐는데 공개 법정이에요. 물론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기자가 이번에도요 기자들이 한 100명이 깔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도 그렇죠. 지금 적응도 안 됐는데 나와서 그러면서 대한변협이 파견한 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보증을 했어요. 내가 12명 다 만나봤는데 다 자진 탈북이다. 제가 보증하겠다. 근데 민변은 안 믿는 거야. 이거 다 조작이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불렀는데 안 나왔어. 안 나오니까 법원은 그럼 그대로 그냥 여기서 민변이 입수한 그 가족의 위임장만 조사하고 끝내버리겠다 해서 민변이 발끈해서 재판부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너 같은 판사한테 재판 못 받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온 상태죠. 이야.
근데 저는 진짜 저희 탈북자 입장에서 봤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 억지라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로 거기 그 민변에서 주장한 게 뭐 탈북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보면 그냥 밑바닥이 아니라 아예 지하 수준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탈북한 종업원들은 경제 수준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탈북을 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3만 명 탈북자 중에 경제 수준이 바닥이라서 탈북했던 거는 옛날 구석기 시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2000년도 초반에 먹고 살기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정말 밑바닥이라서 먹고 살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2005년 지나서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 저희 같은 경우도 아빠도 간부했고 살만하지만 자유를 찾아서 왔거든요. 아니 북한에서 평양에서 성악하셨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먹고 살만하죠. 뭐. 근데 탈북한 사람들이 다 경제 수준이 그냥 밑바닥 수준이 아니라 지하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민변 변호사들이 네. 지하 수준. 지하 수준.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발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도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거죠. 사진에 그 식당 탈북한 12명 사진이 옷차림이 좀 화려했던 거로 나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청바지 민변이 이렇게 돈 잘 버는 여자들이 탈북했을 리가 없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요새 또 탈북한 이유들이 황당한 게 그 여성들뿐 아니라 그냥 북한에서 막 탈북하는 사람들이 왜 탈북했냐라고 하면 뭐 나만의 아이돌이 보고 싶어서 탈북했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 이 여성들 속에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탈북을 하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서 못 갔던 거지. 누군가가 동기가 탁 돼서 그래 나도 갈래라고 어린 친구들이 충분히 동요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아마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도 이런 문제들을 처음 봤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런 사태가 처음 벌어져서 그런데 딱 탈북하면은 와서 남한에 왔을 때 국정원에 가잖아요. 네. 거기서 그러면 진짜 자진 탈북인지 납치인지 조사를 철저하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그럼요. 철저히 하죠. 저희는 철저히 정말 철저히 하고 조금이라도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똑같은 말을 100번씩 100번씩? 쓰게 해요. 정말 이렇게 300장씩 주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써야 돼. 한 글자라도 들리면은 거기서 이제 뭐 막 그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하고요. 근데 네, 이 거짓말 할 사람들이 수가 없어요. 그 자진 탈북이 아니라고 또 추정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탈북자들 경우에는 몇 개월을 걸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조사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단 이틀 만에 4월 5일에 그 유병식당을 빠져나와가지고 4월 7일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느냐 이걸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저희 같이 탈북하는 사람들 중에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경우. 그 사람이 직접 중국에서 대사관을 찾아서 들어가거나 해외 제3국에 대사관을 찾아 들어가거나 또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빨리 송환해야 될 그런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로 오면 빨리 오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의심이 간다라고 또 이제 이 두 번째를 또 아니 그리고 이제 제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어쨌든 합법적인 여권을 들고 그냥 네. 비행기 타고 그렇죠. 그냥 와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뭐 누가 오토바이 타고 탈북했다는 분 있었잖아요. 그분 베트남까지 오토바이 타고 갔다는 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은 그냥 중국 비행기 타고 온 거야 여권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가 좀 간단했을 것도 있는 거고. 아니 뭐 국정원에 조사하는 부분이 또 위장 탈북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조사가 철저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의냐 이거보다는 이 사람이 간첩이냐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런 걸 이제 조선족이냐 간첩임을 받지 않았냐 이거를 위주로 지금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탈북민들이 3만 명인데 어느 지역에 다 있거든요. 지금 어느 평양에 살던 사람이 있고 황해도에 사는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 이 사람이 이게 이력을 좀 어느 정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간첩이 아닌지는 뭐 다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제가 조사를 봤는데 진짜 진짜 위장 탈북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은 위장 탈북이 자유 이거 지금 납치냐 아니냐고 납치냐 따지는 거고 아니냐라고 대부분 이제 했는데, 위장 탈북을 조사한다는 네. 거예요. 근데 뭐 만약 본다라고 하면요 우리 국정원에서 도와줬다기보다는 지배인이 한국 사람하고 미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교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올 가능성은 있어요. 민간 네, 단체들이.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제 북한에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 네. 상납금이 좀 모자랐고 네. 그런 과정에서 질책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이제 어떤 그 북한 송환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이제 북한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만기가 차 예. 있으니까. 근데 그때 분위기 어때요? 지금 민변이 주장하는 게 12명이 다 같이 탈북으로 뜻을 모았을 리는 없다. 그러면 최소한 한두 명은 탈북하기 싫은데 묻어왔다. 그것도 탈북이에요. 아니 원래 나는 탈북하기 싫은데 그냥 묻어온 거죠.
그럼 묻어왔으면은 국정원에다가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얘들 때문에 묻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돌려보내주나? 아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있어요. 북한에 살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 과거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5호 담당제 해갖고 한 사람이 뭔가 삐끗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질책받잖아요. 북한 사회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10명 탈북했는데 2명 남았다고 해서 자신들이 그 신변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탈북 안 한 친구들은 다시 갔잖아요. 있죠. 같이, 세 명인가 같이. 몇 네, 명인가 갔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아닌가 싶어서 아니다 싶으니까 남은 빠진 거고, 거고 12명은 그렇죠. 들어왔다. 12명은 온 거. 그것만 놓고 봐도 자의로 탈북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탈북자들 내에서 내부에서 누군가 오기 싫은데 묻어왔던지 끌려왔던지 와서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있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한 그런 사람이 건 없어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남한에 돈 벌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와서 넘어간 사람 있어요. 왔다가 다시 그렇죠. 넘어간 그건 다시 몰래 넘어가는 경우. 다시 넘어가서 나는 원래 끌려왔을 뿐이다 해가지고 네, 그 평양에서 기자님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아니다. 경우는 이제 와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볼 때 그러니까 별로 아예 돈도 안 벌리고 다시 넘어간 경우는 있지만은 납치해서 끌고 온 사례는 아직까지 발표된 건 없는데 탈북자 사이에서 뭐 그런 그 소문 저 인간은 납치해서 왔다 그래서 왔다. 그런 거는 없어요. 납치를 좀- 해서 북한으로 다시 간 사람은 있어요. 근데 납치를 해서 한국으로 온 사람은 못 그렇지.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도 한명 있어요? 주장 있는데, 납치해서 왔다가? 있어, 자기는- 있어. 그러니까 납치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돈 벌러. 대한민국에 돈 벌러 돈 왔는데 벌러 왔다고. 여기 응. 대한민국에 그냥 국적으로 했다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거 진짜 말도 안 돼. 그 기사 봤어요. 네. 돈 벌러 왔는데 다시 우연치 않게 들어왔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북한 사람인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마 탈북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소문들, 또 기분 좀 나쁜 그 소문들이 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탈북자분들 민변 이 사이에서. 사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탈북자 단체들에서는 그 민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막 그 모임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항의하는 모임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는 정말 우리 탈북자들 현실하고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지금 또 항의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오히려 불법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임장을 북한에서 그렇게 받아올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불법이 아니냐.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당연히 줄 수밖에 그렇죠. 그들이야말로 강제적으로 줄 수밖에 그렇지. 없는 상황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만약 납치를 해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받고 나와서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오면 뭐 자유민주주의 살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텐데 납치를 했다라는 건 조금 일반적으로는 말도 안 하는 것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 황정엽 씨가 탈북했을 때 네. 거의 일가 친척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사돈의 팔촌 완전히 아쟁이 그러니까. 됐어요. 네. 부인부터 아들 막살했는데 그렇죠. 황정엽 씨 워낙 거물이니까 그럴 수 네. 있고 일반 탈북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명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정도의 이 가족들이 보복을 당하나요? 조금은 달라요. 이게 계층별로 계층별로. 조금 다른데 뭐 돌을 던졌을 때 강물에 돌을 던지면 그 돌 크기에 따라서 주의받는 파장이 커지듯이 어떤 뭐 집안이 간부다라고 하면 간부가 한 명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 집안이 큰 피해를 입고 그냥 일반 노동자의 집에서 뭐 나만 갔다더라 뭐 없어졌다더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시골이다라고 하면 감시나 붙이고 그냥 또는 그러더니 국정연선에서 먼 곳으로 추방을 보낸다든가 이 정도지 잡아가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런 노동자 계층에서 탈북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간 사람이 하나 있어서 네. 어떤 경로로 돈이라도 붙이니까 그렇죠. 더 그 가족이 조금 더 이렇게 대우받는 네. 그런 상황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들었어요. 옛날이랑 또 지금 많이 달라진 게 탈북자 가족이라고 해서 이제 배척받는 시대와는 다르게 북한 정부에서는 탈북자 가족이라고 감시를 붙이고 좀 차별을 할진 몰라도 그 사람들 사는 데에서는 어느 존경받고 산다라는 거죠. 돈을 밥 버는. 옛날에 우리 60년 70년 때 누가 LA 가면은 맞아요. 그냥 빨리 미제 좀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중동 붐 일었을 때 정말 어렵게 일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중동 가면 너무 더워갖고 하루에 몇 킬로씩 빠진대요. 일하고 나가면. 근데 그분들 돌아왔을 때는
그때 우리 보지도 못했던 소니 카세트 이런 거 갖고 오잖아. 그럼 막 동네에서 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박수 치고 있는데 탈북도 이제 그런 좀 탈북하면은 그쵸.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옷이라든가 여기서 보내주니까. 사가지고 이제 그렇죠. 보내주면 좀 색다른 옷 입으면 야, 얘 음. 쟤네는 나만의 친척이 있어서 저렇게 음. 이제 뭐 탈북자 가족 이런 소리 아니고 나만의 친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있다. 옷은 어떻게 전달해 주나? 그 중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네, 배달원 통해 가지고. 약이라든가 다 뭐 보내주고. 이렇게 옷 이런 걸 조금씩 이제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내고. 근데 나는 이제 이분들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탈북해서 국정원에서 조용히 적응하고 이제 하나원 가서 네. 했을 때는 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변의 말대로 이미 김정은 정권이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 위임장 받고 했다는 거는 정권차에서 움직였는데 네. 이 사람들이 공개법정 나와서 나는 김정은 정권의 포갑체제가 싫어 탈북했어요 했다가 이거 세계적인 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들 완전히 그냥 작성하는 것 같은데. 그냥 탈북했어요랑 우리는 그 체제가 싫어서 이렇게 탈북했습니다라고 그 이유를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엄청나게 오히려 그 가족들을 그러니까. 죽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신병원에 간 사람을 빼내는 제도기 때문에 나는 정신이 아주 멀쩡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건 똑같이 탈북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법정 나가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더군다나 먹고 살만하다며 그럼 배고파서 탈북도 아니고 난 김정은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아마 외신이 한 100개가 나갈 텐데 그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인권을 위해서 한다는 변호사들이 오히려 음. 그 뒤에 큰 이런 파장은 생각을 못 하는 건지 알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벌이는지가 그러니까 참, 말이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게. 자 한유미 씨 같은 경우도 네. 탈북을 하고 난 뒤에 네. 가족들이 거기 있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서 네.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돈도 보내주고 그렇죠. 또 나중에 내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네. 우리 가족들도 나와라 이렇게 또 메시지도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 가족이 이 사람들이 위임장이라는 거는 가족이 자기가 쓰고 싶어서 준 게 아니고 정부의 그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살아보지 못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하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 감시받고 살아요, 저희 집은. 그래서 제가 돈을 보내면 한꺼번에 예를 들면 쌀을 10kg 사야 될 수는 있는데 버는 눈이 많고 감시를 받으니까 1kg밖에 못 사면서 먹고 살거든요. 그 정도로 감시가 돼 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는 얘기지만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가 시켜서 조종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민변에서 믿고 아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막 북한 대변인인가 저는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저 진짜 쉽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간첩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랬어요. 어머 간첩인가? 막 이렇게 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 오해도 할 수 네, 있는 네, 거죠, 진짜로. 저는 양쪽 사이를 다 살아봤으니까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가족들이 더 힘든 일을 겪는다는 걸 아는데 진짜 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저 사람들 간첩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이제 북한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사회의 그 어떤 자유가 없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분노감이 표출되잖아요. 그래서 탈북도 하고 또 대한민국에 왔더니 네. 자유는 있는데 또 이상한 일들 막 벌어지잖아 이렇게. 아니 자기가 정말 싫어했던 체제인데 여기 와서 그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그 체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꾸 퍼주자는 사람도 보이고 이런 일도 터지면 야 이거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의아하기도 하죠. 왜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물론 뭐 어느 나라를 가든 뭐 빈부격차도 다 있고 사람 사는 삶은 다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 데 있지만 왜 북한이라는 체제가 빨리 저게 이렇게 붕괴돼야만 우리 같이 살던 북한 주민들이 빨리 인권에서 해방이 될 텐데 왜 자꾸 저기를 자꾸 살리려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런 체제가 좋아서 그럴까? 그런 체제 가서 살면 어떨까 저 사람들이. 보내면 또 안 갈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서 살아봐야지 안다고. 네가 직접 겪어봐야지 그거를 알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야, 한유미 씨는 18살에 이제 탈북을 하셨는데 네. 18살이면 뭐 정말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혼자 와 북한을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또 일도 하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가정을 정착을 해서 이제 삶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대한민국 사람 다 됐단 말이죠. 이제 30대가 넘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두 사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북한에 있는 뭐 친인척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조금씩 돈을 모아서 또 보내주기도 하고 물품도 보내줄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삶에 대해서 좀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도 터지고 또 직장 다니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근데 직장 다니면서 어려운 부분은 처음에는 많았었어요. 음. 언어나 말투 표현하는 거, 친절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다 적응했고요. 뭐 대한민국에서 가끔씩 그 보면은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거 볼 때는 정말 그냥 욕해요. 그냥 저는 바로 북한에서 제일 심한 욕은 뭐예요? 북한에서 제일 심한 욕 엄청 그런 심하긴 한데 좀 방송이니까. 엄청 그냥 욕해요. 그냥 너네들이 그냥 가서 살아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런 식으로 욕하고 그 외에는 진짜 남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나가면 하루라도 나가면 굶어 죽거나 이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고 일단 모든 것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자유로워요. 규정이 없으니까 염색부터 뭐 신발도 넓고 낮고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다 북한은 줘요. 신발 높이도 규정이 있어요? 네, 제가 올 땐 7cm 이상 못 신었어요. 염색도 안 되고요. 염색도 안 되고. 이야, 미니 스커트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안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적응을 시키는 게 이제 국정원 보고서하고 하나원에서 이런 것들 다 가르치고 하나요? 그래서 지금 그 12명의 그 종업원들이 국정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가장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납치돼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국정원에서의 생활하고 또 하나원은 주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적응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서 살았던 이력을 증명을 해야 돼요. 제가 만약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했다라는 걸 써주지는 않거든요. 그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거에 밑받침이 될 만한 증거들을 하나씩 다 써붙여야 돼요.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평양 음악무용대학 나왔다면 저 음악무용대학 나왔어요. 해서 그래 음악무용대학 이렇게 써서 주진 않고 그 대학에 나왔다는 증거를 얘기를 정말 친밀성 있는 증거를 얘기를 하고 근데 말로 되나 그게? 증거가 없잖아요. 근거 자료는 없을 거다 말로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북한은 내가 음악무용대학을 안 다니면 그 대학의 교수가 몇 명인지 어느 교수가 내 담당 교수인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반이 몇 명이었는지 정말 구체적인 것까지 다 써야 돼요. 내 친구 이름까지도 심지어는 어떤 친구가 있었는지도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뭐 통일될지도 모르니 그런 걸 대비해서 다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주위에서도 이렇게 됐을 때 음악대학 졸업했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내가 북한에서 어느 유치원을 다녔고 초등학교라든가 이 이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취조를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이제 조사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얼마 정도죠 국정원에서 그 조사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에 달라요? 따라서 상황에 달라요. 따라서? 뭐 좀 빠르면 뭐 한 달 걸릴 한 달. 때도 있고 뭐 한 달 전일 수도 있고 뭐 좀 이 사람이 좀 신분이 명백치가 않다. 뭐 말이 자꾸 바뀐다.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간첩을 우리 대한민국에 들여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1년도 붙잡힐 수 있는 거. 1년까지는 없고. 그런 탈북자도 있어요. 네. 군 경력을 경장 출신인데 대령 출신이라고 막 사기치는 어, 거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1년씩 붙잡혔겠고. 그렇죠. 그건 간첩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원래 사기꾼이야. 북한에서도 사기꾼이야. 우리가 잘 아는 거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텐데. 아유 또 그 방송 보고 또 항의할까봐 무섭다. 북한에서 골프 치고 다녔다고 막 사기치고 다니는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정말요? 그거 조사할 때 오래 걸리겠네. 북한에서 어떻게 골프를 그러니까 치나? 거기서 골프장도 데려가 봐야 되잖아. 치는지 안 치는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조사하는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 시간이고 하나원에 있을 때 이제 적응하는 전화? 그런- 근데 이번에 보도 보니까 12명 그 이제 왜냐 국정원이 좀 알려주는 거야. 자꾸 납치했다 네, 그러니까 네. 서울대공원도 가고 견학도 네. 보낸다 그러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 너무 예뻐서 12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눈에 띄기 때문에 2명씩 나눠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쇼핑도 백화점에 저희를 데려가 쇼핑도 시켜요. 예, 돈도 저희한테 돈 쓰는 주면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한번 사봐라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맞아.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평양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래서 그 가격 물어보는 것도 부끄러워서 그 조사관이라든가 또 저희 신변보관님들 이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시켜요. 자꾸 이거 얼마냐고 좀 물어봐 달라고.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쇼핑도 시키고 심지어는 외식도 좀 시키고 이렇게 나만의 면모를 미리 뭐 나이트클럽 조금씩 이런 데로 가보게 하나요? 아이 뭔 소리야. 노래방까지는 가봤다고 시켜주고. 하더라고요. 노래방까지는 노래방까지?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까지는. 네. 노래방 근데- 노래방 가봤어요 그때 국정원에 있을 때?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백화점 저도 못 갔어요. 가봤어요. 어디까지 그게 이제 가봤어요? 담당 조사관에 따라서 맞아요. 취향에 담당 따라서 조사관이 담당- 담당 같은 사람 노래방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 달라요. 나이트 좋아하는 남자이면 나이트 들어갈 수도 부킹도 있죠. 시켜보고 가요. 아, 근데 뭐 그렇구나. 좀 이렇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쇼핑 정도만 시키고 그러니까 외식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 백화점에 가갖고 물건 살 때 말 안 나오는 거 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백화점 가면 정가대로 막 사야 되니까 저 얼마예요 물어보면 그냥 예 하고 계산하고 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왜 안 깎아주냐고 막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면은 깎아주대 백화점이 더 잘 깎아줘. 아, 요거 살 때 카드로 이렇게 하시면 몇 프로 디스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적립해서 다시 뭐 현찰 주고 하니까 네. 일반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쌀 때도 많아요 백화점이.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와서 쑥스러워 갖고 못 하다가 이제는 시장 가면 막 깎죠. 저는 깎는 거는 안 해요. 저희가 장사를 해봐가지고요. 아. 깎는 거는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절대 안 깎아요. 예, 제가 장사를 해봐서 깎는 사람 너무 얄밉더라고요. 어떤 장사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장사를 했어요. 아. 많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런 거를 뭐 사과 장사나 제가 고향이 북청인데 북청 사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과 장사를 많이 하면 계속 아줌마들이 와서 깎아요. 조금 조금 늦게 해달라, 늦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절대 지금 그게 습관이 됐는지 안 깎아요. 아니에요. 북한에서 있는 습관 버리시고 백화점 가면은 다 깎아보세요. 진짜로 깎아준다니까. 아 그래요? 진짜로 깎아줘요. 네. 방법을 알려줘 어떻게 싸게 사는지. 아, 그건 합법이에요. 아. 백화점에서 해주는 서비스야. 또 백화점에 가면은 절대 깎으면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무조건 아. 싸게 살 수 있는 네. 방법을 얘기하면 알려줘요. 나 또 하나 배워가네. 네, 진짜예요. 이렇게 국정원에서 이제 기본 학습 마치면 하나원에 가서 또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나원에서. 하나원은 그야말로 사회에 적응하는 그 시간인데 제가 알고 요새 6개월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늘어난 건가요? 늘어났죠. 원래는 저희 때는 2개월? 뭐 3개월. 8주, 5주 이렇게 70일 됐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새는 6개월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집을 임대주택을 이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주택들이 빨리빨리 나오지도 않고 하는 그 주택을 기다리는 기간도 있고 한 개에 또 100명씩 나와요. 하나원이라는 데는 이렇게 합숙소가 아니고 임대주택을 여러 채 임대해가지고 아니요. 하나원은 기숙사인데 기숙사고. 이제 하나원에서 나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그 살집을 주는데 이게 안 그 나오니까 살집이 좀 늦어지고 그러니까 합숙소에서 더 버티게 하니까 한다. 좀 더 버티고 사회 적응 기간은 좀 더 느리고 뭐 나와서 좀 문제도 좀 이렇게 좀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원에서 좀 더 케어를 해주고 사회를 내보내겠다라는 취지죠. 북한에 한국에 대한 뭐 직업들 그 다음에 외래어 같은 거 그리고 뭐 그런 거를 많이 배워줘요. 컴퓨터 이런 거. 외래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 네. 쓰는 지금 북한과 그렇지. 다른 말들. 예. 근데 뭐 그 안에서는 사실 실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겪어봐야 뭐 네. 알지. 그 안에서 100번 배워봤자 진짜 다 잊어먹고 그렇지. 머리에도 안 들어. 오직 저기 나가면 우리 어떨까 이 걱정 네. 두려움만 있더라고요. 사실. 아니 우리도 뭐 군대 갈 때 훈련소에서 다 배우지만은 자대 가봐야지 알지 훈련소에서 그렇죠. 배운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 네. 그렇죠. 하나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배워봐야 차라리 빨리 내보내는 게 낫겠네 빨리 부딪히게 하는 뭐 게. 시험을 봐도 사람들이 뭐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해도 그냥 그렇구나. 시험 보면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추럴 화장이 뭐냐라고 쓰면 죽은 사람한테 해주는 화장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뭐 화장이라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죽은 사람한테 하는 화장인가? 아무리 배워도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그 시기가 국정원이나 하나원에서 먹을 건 잘 줘요? 엄청 잘 쪄서 네. 살이 그냥 이렇게 쪄가지고 국정원이 더 잘 줘요. 국정원이? 그러겠네. 정말 잘 줘. 먹고 간식 주지 정말 확 몸이 좋아지겠어. 엄청 살쪄요. 하나원 나오면 완전히 그냥 통통해가지고 그때 사진 보면 정말 맞아요. 국정원에 그
그 뭐지 헌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경찰. 저희를 저 경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제복도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거나 뭐 하면 항상 저희를 보호해줘요. 밥 먹으러 갈 때도 계속 몰래 희끔희끔 쳐다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대했는지 문제는 이제 그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좀 표정들이 항상 우리 나만 웃는 표정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맞아. 웃으니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 저 사람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자기만 쳐다보고 웃는 거 거기서 그럴 뭐 수도 있지. 거기서 뭐 연애하고 결혼한 사례는 없어요? 아유, 그 국정원이나 그 직원하고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안 하고? 변 대표 빨리 거기 취업해. 계속 웃으면서 다니면 정지로 거기서 네, 들어갈까? 이제 반찬 같은 거 담아주거든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냥 여자들 다 보죠.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친절하니까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이런 오해를 정말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친절해야 돼 사람이. 그래야 오해를 해도 나중에 좀 덜 욕을 먹어. 괜히 불친절하게 했다가는 나중에 뒤에서 막 이래버리잖아. 힘들잖아. 변 대표는 되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꼭 소개를 해주세요. 네. 좀 결국에는 소개팅을 시켜야 아니 지금 나이가 찼어요. 꽉 찼어요. 빨리 우리 남남북녀 프로그램 만든 이유가 네. 우리 남쪽의 변 대표가 북쪽에 있는 아주 참한 교수를 만나서 아예 뭐 혹시 출연해 성공을 보시는 건 하면 어떠세요? 남남 이 방송을 계속 하는 거야. 애기 날 아니, 때까지만. 남남북녀에 출연하신 건 이게 어떠세요? 남남문이 아닌가? 아, 다른 아니 이거 말고 이제 방송사에? TV조선에 뭐 TV조선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 TV조선하고 안 불러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서? 사장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네. 덩달아 저까지 나빠졌죠. 못 나가는데. 그럼 저희도 같이 나빠지는 아, 아니, 거예요? 그럴 리는 그럴 수 없어요. 있어요. 네. 나 지금 사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 그럴 저는 리는 빠져나와서 상관없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제 북한을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하고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체제, 자유, 억압된 체제의 자유, 이것이 필요해서 탈북한 분들이 많고요. 과거처럼 너무너무 굶어서 탈북한 분들은 이제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맞춰서 우리 하나원 또 우리 국정원의 이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러한 그 탈북자들의 시선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벌어진 민변 사태와 같은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어찌 보면 인권을 억압하는 일이고요. 우리 남북의 통일을 가로막는 일처럼 보입니다. 남남북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총연맹 자유TV의 남남북녀 신혜식입니다. 탈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탈북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우리 정부가 강제로 납치했다, 이런 주장을 펼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탈북 방송인인 한서희 씨, 그 다음에 한유미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 맨날 헷갈려요. 두 분이 한서희, 한유미 씨, 네. 탈북 방송인. 저번에 우리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네. 한서유미. 한유미. 예, 네. 여자 이름을 잘 모르겠어. 이상해. 나는. 두 분이 친척. 난 여자랑 안 친척. 친해. 친척, 친척. 네, 친척이에요. 네, 친척. 조카고 네. 제가 고모. 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2살 차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조금 일찍 결혼하신 분이 있어갖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약간 꼬인 부분이 있는데 두 분이 만나면 또 반말 놓고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는 제가 고모 눈치를 많이 봐서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꼬박꼬박 존댓말을 합니다. 근데 같이 다닐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고모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람들 네. 이상해 보니까 그냥 언니 이렇게 부르라고 시키죠, 일부러. 아니요, 이제는 시키지 않는데 어렸을 때 저희 그죠? 집에 놀러 오면 시켰어요, 제가. 그렇죠. 다른 사람 보면 네. 이상하니까. 네. 친구들 보면 창피해가지고 야 언니라고 맞아요. 그래. 집에서는 이제 언니라고 그래, 밖에 나가서 하고 압력 주고. 그렇죠. 집에서는 이제 고모라고 네. 하고. 북한에서 말이죠. 네. 이렇게 집에 친구들 막 초대해서 네. 뭐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남자친구들도 막 초대하고 그러나요? 그런 문화는 없죠. 대부분 아. 친구들 초대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음. 생일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렇긴 가끔. 하는데 그 문화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만 생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렇지. 일이죠. 먹을 게 없는데 집에 그렇죠. 오면은 괜히 부담스럽죠. 민망하고 부담스럽지. 네. 탈북은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제가 먼저 먼저 했습니다. 몇 살 네. 때 하셨죠? 저는 18살. 18살 때. 네. 네. 혼자 예, 친구랑 같이. 친구랑 둘이서? 네. 그리고 나중에 저는 가족이 함께. 함께 네. 먼저 개척을 하는 그쵸. 네, 저는 북한에서 안 왔어요? 이 탈북한 거를 한유미 씨가 처음에는 모르다가 몰랐어? 제가 어. 탈북하기 한 몇 달 전에 알게 됐어요. 유미가 탈북했다라는 소리를. 네. 왜냐면 고모는 평양에 있었고 평양. 저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 알 어디? 수가 지방 없었죠. 어디? 저는 함경남도 북청이에요, 고향이. 한국청에 가서 네. 혼자 탈북하셨어요? 아니요, 친구랑 같이 18살 때면 여고생 때 가출이네, 졸업하고. 완전. 갔죠. 예. 18살에 졸업을 하니까 졸업하고. 북한에. 이야. 교복 입고 그냥 가만히 장사하러 온다고 했는데 어, 여기까지 그냥. 왔어요. 이야, 근데 18살이면 네. 우리로 봤을 때는 고3 정도인데 물론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음. 그때 이제 딱 교복 벗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러 당구 치러 다닐 때 여기는 탈북을 가면은 연 대표는 고등학교 때 탈북이지 않았어요? 아니 꼭 교복을 벗고 그때 이제 세상을 처음 알 때 여기는 그냥 국경을 넘어버리셨네. 네. 야 탈북하게 된 계기가 탈북 원래 집에 좀 조금 그래도 괜찮게 살았었는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음. 아주 가세가 확 기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그 밀수를 좀 하는 거를 봐서 아 나도 중국에 가면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다시 집이 일떠설 수 있게 잘 살 수 있겠구나 해서 돈 벌러 중국으로 탈북을 했죠. 아, 그러니까 뭐 탈북을 계획한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중국을 갔는데 그냥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야 그래도 어린 나이에 굉장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게요. 제가 UN 조사관하고 음, 중국을 간 적이 있어요. 조사로 음. 따라갔는데 정확하게 뭐 때문에 조사했냐면은 탈북의 실체를 조사하면서 그 유엔 조사관 생각은 거예요. 남한 청년들이 북한과 통일했을 때 야, 이 북한 청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고민할 필요 없다. 남한 애들 서울에서 세금 내나 막 데모하고 그럴 때 북한 청년들은 중국 러시아 왔다 갔다 하면서 야생마처럼 벌어먹고 사는 애기 때문에 니네 걱정이라 해라.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갔었거든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여기 남한에 오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계속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데모하고 세금 내라 저희는 그러고. 버는 게 일자리거든요. 저희는 그냥 나가면 돈이거든요. 나가서 그냥 벌면 돈이거든요. 하루 일해도 그냥 돈이 들어오잖아요. 하루 일하면 일주일 열흘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왜 일자리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 북한에서는 아예 개인 어떤 사적인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나라에서 일을 해서 월급도 안 주고 이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금 움직여서 돈을 그렇죠. 받았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야. 그래서 통일되면요. 남한의 20대, 10대, 30대가 문제지 북한 젊은이들은 문제 없다. 그래서 그게 유엔 조사관의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저랑 같이 취재하면서. 생활력이 그만큼 네, 강하다. 강하죠. 이야, 큰일 났어요 지금 남한. 그러네. 나가서 그냥 하루만 일하면 일주일은 먹고 사는 게 생기니까. 지금도 막 돈이 다 보인다는 거 돌아다니면 난 안 보이는데. 나도 안 보여. 다니면 고민거리만 늘어나고 이상해. 쓸 때는 많이 보여. 응. 돈 쓸 때는 쫙 보이는데. 그죠? 근데 네. 북한에 살 때는 이제 먹을거리를 이제 또 생활거리를 만들기 네. 위해서 일을 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오다 보니까 네. 먹는 것만 갖고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게 그렇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점점 돼야만 우리 같이 살던 북한 주민들이 빨리 인권에서 해방이 될 텐데 왜 자꾸 저기를 자꾸 살리려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런 체제가 좋아서 그럴까? 그런 체제 가서 살면 어떨까 저 사람들이. 보내면 또 안 갈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서 살아봐야지 안다고. 네가 직접 겪어봐야지 그거를 알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네. 야, 한유미 씨는 18살에 이제 탈북을 하셨는데 네. 18살이면 뭐 정말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혼자 와 북한을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또 일도 하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가정을 정착을 해서 이제 삶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대한민국 사람 다 됐단 말이죠. 이제 30대가 넘으셨으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두 사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북한에 있는 뭐 친인척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조금씩 돈을 모아서 또 보내주기도 하고 물품도 보내줄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도 터지고 또 직장 다니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근데 직장 다니면서 어려운 부분은 처음에는 많았었어요. 음. 언어나 말투 표현하는 거, 친절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다 적응했고요. 뭐 대한민국에서 가끔씩 그 보면은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거 볼 때는 정말 그냥 욕해요. 그냥 저는 바로 북한에서 제일 심한 욕은 뭐예요? 북한에서 제일 심한 욕 엄청 그런 심하긴 거는 한데 좀 예, 방송이니까. 엄청 그냥 욕해요. 그냥 너네들이 그냥 가서 살아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지 예, 그런 식으로 욕하고 그 외에는 진짜 남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나가면 하루라도 나가면 굶어 죽거나 이런 사이는 돈이 아니잖아. 벌고 예, 예. 그러니까 살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고 일단 모든 것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자유로워요. 규정이 없으니까 예, 그치, 염색부터 뭐 신발도 넓고 낮고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예, 다 북한은 줘요. 신발 높이도 규정이 있어요? 예, 제가 올 땐 7cm 이상 못 신었어요. 예, 염색도 안 되고요. 염색도 안 되고. 예, 예. 이야, 미니 스커트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안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적응을 시키는 게 이제 국정원 보고서하고 하나원에서 이런 것들 다 가르치고 하나요? 그래서 지금 그 12명의 그 종업원들이 국정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가장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납치돼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국정원에서의 생활하고 또 하나원은 주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적응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서 살았던 이력을 증명을 해야 돼요. 제가 만약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했다라는 걸 써주지는 않거든요. 그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거에 밑받침이 될 만한 증거들을 하나씩 다 써붙여야 돼요.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양 음악무용대학 나왔다면 저 음악무용대학 나왔어요 해서 그래 음악무용대학 이렇게 써서 주진 않고 그 대학에 나왔다는 증거를 얘기를 정말 신빙성 있는 증거를 얘기를 하고 근데 말로 되나 그게? 증거가 없잖아요. 근거 자료는 없을 거다 말로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북한은 내가 음악무용대학을 안 다니면 그 대학의 교수가 몇 명인지 어느 교수가 내 담당 교수인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반이 몇 명이었는지 정말 구체적인 것까지 다 써야 돼요. 내 친구 이름까지도 심지어는 어떤 친구가 있었는지도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뭐 통일될지도 모르니 그런 걸 대비해서 다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주위에서도 이렇게 됐을 때 음악대학 졸업했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내가 북한에서 어느 유치원을 다녔고 초등학교라든가 이 이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취조를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이제 조사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얼마 정도죠 국정원에서 그 조사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에 달라요? 따라서 상황에 달라요. 따라서? 좀 빠르면 뭐 한 달 걸릴 한 달. 때도 있고 뭐 한 달 전일 수도 있고 뭐 좀 이 사람이 좀 신분이 명백치가 않다. 뭐 말이 자꾸 바뀐다.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간첩을 우리 대한민국에 들여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1년도 붙잡힐 수 있는 거예요. 1년까지는 없고. 그런 탈북자도 있어요. 그 네. 군 경력을 병장 출신인데 대령 출신이라고 막 사기치는 아, 거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1년씩 붙잡혔겠고. 그렇죠. 그건 간첩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원래 사기꾼이야. 북한에서도 사기꾼이야. 우리가 잘 아는 네. 거 한 명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럴 텐데. 아유 또 그 방송 보고 또 항의할까봐 무섭다. 북한에서 골프 치고 다녔다고 막 사기치고 다니는 뭐 그런 사람 정말요? 그 조사할 때 오래 걸리겠네. 북한에서 어떻게 골프를 그러니까 치다니. 거기서 그러니까. 골프장 데려가 봐야 되잖아. 치는지 안 치는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조사하는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 시간이고 하나원에 있을 때 이제 적응하는 전화? 그런- 근데 이번에 보도 보니까 12명 그 이제 왜냐면 국정원이 알려주는 거야. 자꾸 납치했다 네, 그러니까 네. 서울대공원도 가고 견학도 네. 보낸다 그러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 너무 예뻐서 12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눈에 띄기 때문에 2명씩 나눠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쇼핑도 백화점에 그래도? 저희를 데려가 쇼핑도 국정원 때? 시켜요. 예, 국정원에 있을 돈도 때? 저희한테 돈 쓰는 주면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한번 사봐라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맞아.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평양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래서 그 가격 물어볼 이게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이제 돈을 쓸 때 음. 처음에는 나는 먹고 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먹고 살면 안 되겠구나. 보험도 들어야 되겠고 저축도 해야 되겠구나. 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거기에 몰두를 해서 또 돈을 막 열심히 벌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참. 소비가 좀 많아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적응할수록. 그래도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신 두 분이에요. 자, 변 대표님. 최근에 이 북한 노동자죠. 중국에서 일하는 식당 노동자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변이라는 단체가 이것이 자진 탈북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작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돼갖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왜 이렇게 터졌냐면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의 식당에서 12명이 13명이라 그래요. 남자 한 분하고 해서 네. 집단 탈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시내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이걸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원래는 탈북한 거 가지고 정부가 일일이 발표하지 않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합법적인 여권을 들고 중국 비행기를 타고 합법적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다 먼저. 그래서 남한 정부가 먼저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민변이라는 이 변호사 집단이 굉장히 이게 좌익 쪽이죠. 의도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 해서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습니다. 그 칭화대에 있는 그 한 교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의 입장은 이거는 자진 탈북이 아니라 납치다.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이 주도해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정원이 이제 보호소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민변 쪽에서 접견을 요청을 했는데 접견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접견하냐? 그래서 접견을 안 받아주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뭔가 숨기고 있다 해서 이 남한에 있는 이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인신보호구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을 그냥 정신병원에다가 감금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돈 많은 집안, 재벌가에서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경영권 승계 싸움 하다가 형을 그냥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쪽 관계된 사람이 저 사람은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됐다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그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다가 이 사람들은 감금돼 있다.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받아들인 이유는 타당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조사하겠다. 왜? 북한에는 가족들의 위임장 받은 것도 이상하다. 민변이. 그것 때문에 다 총괄적 조사하겠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법원은 명령을 한 거죠. 국정원에. 12명 데려 나와. 나와서 법원에서 진술을 해라. 자진 탈북인지 강제 납치인지. 근데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개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북한에는 가족들의 안위도 문제가 있고 본인들도 아직 적응도 안 됐는데 공개 법정이에요. 물론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기자가 이번에도요 기자들이 한 100명이 깔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도 그렇죠. 지금 적응도 안 됐는데 나와서 그러면서 대한변협이 파견한 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보증을 했어요. 내가 12명 다 만나봤는데 다 자진 탈북이다. 제가 보증하겠다. 근데 민변은 안 믿는 거야. 이거 다 조작이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불렀는데 안 나왔어. 안 나오니까 법원은 그럼 그대로 그냥 여기서 민변이 입수한 그 가족의 위임장만 조사하고 끝내버리겠다 해서 민변이 발끈해서 재판부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너 같은 판사한테 재판 못 받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온 상태죠. 근데 저는 진짜 저희 탈북자 입장에서 봤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 억지라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로 거기 그 민변에서 주장한 게 뭐 탈북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보면 그냥 밑바닥이 아니라 아예 지하 수준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탈북한 종업원들은 경제 수준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탈북을 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3만 명 탈북자 중에 경제 수준이 바닥이라서 탈북했던 거는 옛날 구석기 시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행군 시기부터 2000년도 초반에 먹고 살기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정말 밑바닥이라서 먹고 살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2005년 지나서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
저희 같은 경우도 아빠도 간부했고 살만하지만 자유를 찾아서 아니 왔거든요. 북한에서 평양에서 성악하셨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먹고 살만하죠. 뭐. 근데 탈북한 사람들이 다 경제 수준이 그냥 밑바닥 수준이 아니라 지하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민변 변호사들이 네. 지하 수준. 지하 수준.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발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도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거죠. 사진에 그 식당 탈북한 12명 사진이 옷차림이 좀 화려했던 거는 나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청바지 입고 민변이 이렇게 돈 잘 버는 여자들이 탈북했을 리가 없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요새 또 탈북한 이유들이 황당한 게 그 여성들뿐 아니라 그냥 북한에서 막 탈북하는 사람들이 왜 탈북했냐라고 하면 뭐 나만의 아이돌이 보고 싶어서 탈북했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 이 여성들 속에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탈북을 하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서 못 갔던 거지. 누군가가 동기가 딱 돼서 그래 나도 갈래라고 어린 친구들이 충분히 동요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아마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도 이런 문제들을 처음 봤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런 사태가 처음 벌어져서 그런데 딱 탈북하면은 와서 남한에 왔을 때 국정원에 가잖아요. 네. 거기서 그러면 진짜 자진 탈북인지 납치인지 조사를 철저하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그럼요. 철저히 하죠. 살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텐데 납치를 했다라는 건 조금 일반적으로 말도 안 하는 어떻습니까? 것 그 황장엽 씨가 탈북했을 때 같아요. 네. 거의 일가 친척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사돈의 팔촌. 완전히 아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부인부터 아들 막 사는 그렇죠. 건데 황장엽 씨가 워낙 거물이니까 그럴 수 네. 있고 일반 탈북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명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정도의 이 가족들이 보복을 당하나요? 조금은 달라요. 이게 계층별로 계층별로. 조금 다른데 뭐 돌을 던졌을 때 강물에 돌을 던지면 그 돌 크기에 따라서 주위 받는 파장이 커지듯이 어떤 뭐 집안이 간부다라고 하면 간부가 한 명이 없어졌다라면 그 집안이 큰 피해를 입고 그냥 일반 노동자의 집에서 뭐 나만 갔다더라 뭐 없어졌다더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시골이다라고 하면 감시나 붙이고 그냥 또는 그러더니 국경요원선에서 먼 곳으로 추방을 보낸다든가 이 정도지 잡아가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런 노동자 계층에서 탈북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간 사람이 하나 있어서 네. 어떤 경로로 돈이라도 붙이니까 그렇죠. 더 그 가족이 조금 더 이렇게 대우받는 네. 그런 상황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들었어요. 옛날이랑 또 지금 많이 달라진 게 탈북자 가족이라고 해서 이제 배척받는 시대와는 다르게 북한 정부에서는 탈북자 가족이라고 감시를 붙이고 좀 차별을 할진 몰라도 그 사람들 사는 데에서는 어느 존경받고 산다라는 거죠. 돈을 밥 버는.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때 누가 LA 가면은 맞아요. 그냥 빨리 미제 좀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중동 붐 일었을 때 정말 어렵게 일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중동 가면 너무 더워갖고 하루에 몇 킬로씩 빠진대요. 일하고 네. 나가면. 근데 그분들 돌아왔을 때는 그때 우리 보지도 못했던 소니 카세트 이런 거 갖고 오잖아. 그럼 막 동네에서 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박수 치겠는데 탈북도 이제 그런 좀 탈북하면은 그쵸. 그런 경우가 있다. 옷이라든가 여기서 보내주니까. 사가지고 이제 그렇죠. 보내주면 좀 색다른 옷 입으면 야얘 쟤네는 나만의 친척이 있어서 저렇게 이제 뭐 탈북자 가족 이런 소리 하고 나만의 친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진짜 있다. 옷은 어떻게 전달해 주나? 그 중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네, 배달원 통해 약이라든가 다 뭐 보내주고. 이렇게 옷 이런 걸 조금씩 이제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내고. 근데 나는 이제 이분들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탈북해서 국정원에서 조용히 적응하고 이제 하나원 가서 네. 했을 때는 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변의 말대로 이미 김정은 정권이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 위임장 받고 했다는 거는 정권 차에서 움직였는데 네. 이 사람들이 공개법정 나와서 나는 김정은 정권의 포갑체제가 싫어서 탈북했어요 했다가 이거 세계적인 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들 완전히 그냥 작성하는 될것 같은데. 그냥 탈북했어요랑 우리는 그 체제가 싫어서 이렇게 탈북했습니다라고 그 이유를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엄청나게 오히려 그 가족들을 그러니까. 죽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신병원에 간 사람을 빼내는 제도기 때문에 나는 정신이 아주 멀쩡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건 똑같이 탈북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정 나가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더군다나 먹고 살만 하다며 그럼 배고파서 탈북도 아니고 난 김정은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아마 외신이 한 100개가 나갈 텐데 그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인권을 위해서 한다는 변호사들이 오히려 그 뒤에 큰 이런 파장은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알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벌이는지가 그러니까 말이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게. 자, 한유미 씨 같은 경우도 네. 탈북을 하고 난 뒤에 네. 가족들이 거기 있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서 네.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돈도 보내주고 그렇죠. 또 나중에 내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네. 우리 가족들도 나와라 이렇게 또 메시지도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가족이 이 사람들이 위임장이라는 거는 가족이 자기가 쓰고 싶어서 준 게 아니고 정부의 그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살아보지 못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하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 감시받고 살아요, 저희 집은. 그래서 제가 돈을 보내면 한꺼번에 예를 들면 쌀을 10kg 사야 될 수는 있는데 버는 눈이 많고 감시를 받으니까 1kg밖에 못 사면서 먹고 살거든요. 그 정도로 감시가 돼 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는 얘기지만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가 시켜서 조종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민변에서 믿고 아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막 북한 대변인인가 저는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저 진짜 쉽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간첩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랬어요. 어머 간첩인가? 막 이렇게 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 오해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저희 양쪽 사이를 다 살아봤으니까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가족들이 더 힘든 일을 겪는다라는 걸 아는데 진짜 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저 사람들 간첩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이제 북한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사회의 그 어떤 자유가 없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분노감이 표출되잖아요. 그래서 탈북도 하고 또 대한민국에 왔더니 네. 자유는 있는데 또 이상한 일들 막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아니 자기가 정말 싫어했던 체제인데 여기 와서 그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그 체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꾸 퍼주자는 사람도 보이고 이런 일도 터지면 야 이거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의아하기도 하죠. 왜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물론 뭐 어느 나라를 가든 뭐 빈부격차도 다 있고 사람 사는 삶은 다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 데 있지만 왜 북한이라는 체제가 빨리 저게 이렇게 붕괴 저희는 철저히 정말 철저히 하고 조금이라도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똑같은 말을 100번씩 쓰게 해요. 정말 이렇게 300장씩 주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써야 돼. 한 글자라도 들리면은 거기서 이제 뭐 막 그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하고요. 근데 네, 이 거짓말 할 사람들이 수가 없어요. 그 자진 탈북이 아니라고 또 추정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탈북자들 경우에는 몇 개월을 걸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조사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단 이틀 만에 4월 5일에 그 유병식당을 빠져나와가지고 4월 7일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느냐 이걸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저희 같이 탈북하는 사람들 중에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경우. 그 사람이 직접 중국에서 대사관을 찾아서 들어가거나 해외 제3국의 대사관을 찾아 들어가거나 또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빨리 송환해야 될 그런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로 오면 빨리 오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의심이 간다라고 또 이제 이 두 번째를 또 그리고 제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어쨌든 합법적인 여권을 들고 그냥 네. 비행기 타고 그렇죠. 그냥 와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뭐 누가 오토바이 타고 탈북했다는 분 있었잖아요. 그분 베트남까지 오토바이 타고 갔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은 그냥 중국 비행기 타고 온 거야 여권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가 좀 간단했을 것도 있는 거고. 아니 국정원이 조사하는 부분이 또 위장 탈북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조사가 철저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의냐 이거보다는 이 사람이 간첩이냐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런 걸 이제 조선족이냐 간첩임을 받지 않았냐 이거를 위주로 지금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탈북민들이 3만 명인데 어느 지역에 다 있거든요. 지금 어느 평양에 살던 사람이 있고 황해도에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 이 사람이 이게 이력을 좀 어느 정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간첩이 아닌지는 뭐 다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제가 조사를 봤는데 진짜 위장 탈북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은 위장 탈북이 자유 이거 지금 납치냐 아니냐고 납치냐 따지는 거고 아니냐라고 대부분 이제 하는데, 위장 탈북을 조사한다는 네. 거예요. 근데 뭐 만약 본다라고 하면요 우리 국정원에서 도와줬다기보다는 지배인이 한국 사람하고 미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교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올 가능성은 있어요. 민간 네, 단체들이. 그렇죠. 아마 이제 북한에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 네. 상납금이 좀 모자랐고 네. 그런 과정에서 질책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이제 어떤 그 북한 송환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이제 북한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만기가 차 예. 있으니까. 근데 그때 분위기 어때요? 지금 민변이 주장하는 게 12명이 다 같이 탈북으로 뜻을 모았을 리는 없다. 그러면 최소한 한두 명은 탈북하기 싫은데 묻어왔다. 그것도 탈북이에요. 아니 원래 나는 탈북하기 싫은데 그냥 묻어온 거죠. 그럼 묻어왔으면 국정원에다가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얘들 때문에 묻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돌려보내주나? 아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있어요. 북한에 살다 오셨으니까 잘 알지겠지만 뭐 우리 과거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5호 담당제 해갖고 한 사람이 뭔가 삐끗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질책받잖아요. 북한 사회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10명 탈북했는데 2명 남았다고 해서 자신들이 그 신변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탈북 안 한 친구들은 다시 갔잖아요. 있죠. 세 같이. 명인가 몇 예. 명인가 갔잖아요. 예. 그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아닌가 싶어서 아니다 싶으니까 남은 빠진 거고, 거고 12명은 그렇죠. 들어왔다. 12명은 온 거. 그것만 놓고 봐도 자의로 탈북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탈북자들 내에서 내부에서 누군가 오기 싫은데 묻어왔던지 끌려왔던지 와서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있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남한에 돈 벌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와서 넘어간 사람 있어요. 왔다가 다시 그렇죠. 넘어간 그건 다시 몰래 넘어가는 경우. 다시 넘어가서 나는 원래 끌려왔을 뿐이다 해가지고 네, 그 평양에서 기자님 공식적으로.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아니라. 경우는 이제 와서 살아 보니까 대한민국이 또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볼 때 그러니까 별로 아예 돈도 안 벌리고 다시 넘어간 경우는 있지만은 납치해서 끌고 온 사례는 아직까지 발표된 건 없는데 탈북자 사이에서 뭐 그런 그 소문 저 인간은 납치해서 왔다 그래서 왔다 그런 거는 없어요. 납치를 그러니까 좀- 해서 북한으로 다시 간 사람은 있어요. 근데 납치돼서 한국으로 온 사람은 못 그렇지.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도 한 명 있어요? 주장 납치해서 왔다가? 있어. 그러니까 납치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돈 벌러. 대한민국에 돈 벌러 돈 왔는데 벌러 왔다고. 여기 대한민국에 그냥 국적으로 했다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말도 안 되네. 그거 진짜 말도 안 돼. 그 기사 봤어요. 네. 돈 벌러 왔는데 다시 우연치 않게 들어왔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북한 사람인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마 탈북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소문들, 또 기분 좀 나쁜 그 소문들이 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탈북자분들 민변 이 사이에서. 사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탈북자 단체들에서는 그 민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막 그 모임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항의하는 모임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는 정말 우리 탈북자들의 현실하고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지금 또 항의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오히려 불법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임장을 북한에서 그렇게 받아올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불법이 아니냐.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당연히 줄 수밖에 그렇죠. 그들이야말로 강제적으로 줄 수밖에 그치. 없는 상황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만약 납치를 해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받고 나와서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오면 뭐 자유민주주의